안녕하십니까. 순천한대학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고봉민입니다. 외래에서 환자를 대하다 보면 방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 분을 보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주로 방귀가 자주 나오는데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변비나 소화불량, 과식과 폭식 등을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냄새가 지독히 날 수 있다는데 이상이 없는 건지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귀의 정의를 알아보겠는데 국어 사전에는 음식물이 뱃속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겨 항문으로 나오는 구린내 나는 무색의 기체를 말합니다. 그럼 방귀의 성분에서는 질소가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소, 이산화탄소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귀는 입으로 삼킨 공기, 소장에서 생기는 소화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대장의 장내 세균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소나 메탄, 황화, 수소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공기는 침이나 음식물로 들어온 공기가 60 내지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귀의 양은 입을 통해 들어간 공기의 양에 좌우되는데 음식물을 빨리 섭취하게 되면 들어가는 공기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는 식후에 바로 잠을 자게 되면은 식사 후 트림이 나오는 것을 자세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트림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는 식사와 늦은 밤에 식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우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귀는 또 음식물이나 변비가 생겨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가스가 생성되는데 일반인은 보통 하루에 평균 13번 정도 가량 방귀를 뀌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비와 정상인 사람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장과 대장에는 항상 200cc 정도의 가스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가스의 양은 적게는 200cc에서 많게는 1500cc까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귀의 양을 증가시키는 음식 중에 고구마와 우유, 치즈, 탄산음료와 같은 것이 방귀를 잘 만들어내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을 때도 공기가 입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서 방귀를 유발시킨다고도 합니다. 그럼 방귀의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주로 항문 관략근의 진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방귀를 뀌게 돼서 냄새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냄새는 주로는 고약한 냄새가 날 때는 주 원인은 황화수소에 있다고 합니다. 황화수소는 황을 이루는 아미노산인데 음식물 대부분이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는 주로 탄수화물에 의한 이상 발효로 증량되어 큰 소리가 나는 방귀이지만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섭취하게 되는데 고기는 단백질에 의한 이상 분해로 인한 가스가 생겨서 냄새가 고약하게 되고 대표적인 예가 삶은 달걀을 먹고 난 후에 방귀 냄새가 심한 경우가 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서 방귀를 많이 뀌고 냄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혹시 내 몸에 다른 이상이 생길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병원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냄새, 빈도 여러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귀와 냄새인데 방귀는 주로 먹은 음식물의 종류 그리고 장에서 가스를 만드는 세균과 불균형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병이 꼭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인 곡류나 야채류는 주로 방귀량과 관계가 있고 단백질 식품인 육류는 방귀 냄새와 관계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방귀는 좋은 신호로 표시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을 한 경우에 의사들이 회전을 돌면서 방귀 나왔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귀가 이게 나온 후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장 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병변을 잘 보기 위해서 공기를 많이 넣게 되는데 방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배가 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방귀를 많이 끼고 나면 통증이 소실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좋은 신호의 방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귀와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에 있어서 질환이 없는 건데요. 어떤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장내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방귀가 많이 나오면서 설사나 복통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유당불내증이라는 병명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에 어떠한 기질적인 질병이 없으나 가스나 차거나 설사, 복통, 잔변감 등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장내에 공기가 많고 장 활동이 왕성한 경우에 환자분들께서 배가 부글부글 끓는다는 호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유당불내증은 유당을 분해하는 호소가 감소하는 경우에 많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거나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방귀를 자주 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방귀가 나오지 않는 평상시보다 전혀 나오지가 않고 배가 더부룩하면서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배에 가스가 차면서 변비가 심하고 방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나이가 고령이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 보통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단순 복부 촬영을 하면 이런 질환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폐쇄된 부분을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인공관을 삽입해서 방구를 잘 나오게 해줌으로써 장내 가스를 제거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장내 가스가 많이 차서 대장암에 의해서 폐쇄가 돼서 복부 팽만을 유발시키는 사진이 되겠고 그 다음 사진으로서는 이제 인공관을 삽입해서 장내 가스를 제거하여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킨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환으로서 거대 결장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물리적인 장 폐쇄가 없이 장이 늘어나면서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 장내에 가스와 변이 차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 안에 많은 공기가 차 있고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한 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방귀는 좋은 쪽에서 방귀에서부터 시작해서 방귀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이러한 방귀가 많이 나왔을 때는 방귀를 줄이는 식사 습관이 있는데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거나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에 좋은 세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으로 방귀를 줄이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귀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정상적인 대장 움직임을 말합니다. 방귀를 자주 뀌거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혈변, 변비, 복통 등 다른 장 증상이 동반될 때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방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